검찰이 어제죠.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을 놓고서 정치권의 후폭풍은 오늘도 계속 불고 있습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 소환 통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수사의 형평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 어제도 이야기를 했죠. 정적 제거, 야당 파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고요. 오늘은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소환에 응하겠다,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떤 심정일 것 같습니까? 일단은 상당히 좀 분노하는 심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는 전 정권 때도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예.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뭐 바뀐 것은 정권밖에 더 바뀐 게 없지 않느냐. 예. 그렇다고 이게 상당히 정치적 의도를 갖고 대선 후보, 낙선한 대선 후보를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한 수사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는 단순하게 이재명 죽이기가 아니라 민주당 죽이기다. 그러면서 오늘 한 이야기가 네. 이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지금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네. 그리고 월성 원전에 관한 이런 부분도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전체를 수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당 차원에서 대응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내로남불이죠. 이게 그러니까 오늘 파렴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네. 이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이번에 공판에서 또 새로운 증언들이 나왔다. 예. 그래서 혐의들이 커지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지금 한 번도 소환 조사 안 하면서 네. 그 제1야당의 대표 그것도 지금 그 대선에서 경쟁했던 낙선 대선 후보를 이런 식으로 소환할 수 있느냐. 예.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살아있는 네. 권력의 혐의부터 예. 먼저 조사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 것이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뭐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노동일 교수님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지난 9월에도 사실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번 소환 통보 받았잖아요. 네. 그때도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서 강력히 반발했는데 지금 두 번째 검찰 소환 통보거든요. 어떤 심경일 것 같아요? 저도 첫 번째 꼽은 건 분노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번째 착잡하겠죠. 착잡하고 또 초조하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변호사니까 네.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치적 대응도 하고 또 법리적 대응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하고 있겠죠. 예. 그동안이 아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정진상 실장이나 네. 김용 부원장이나 이런 이른바 측근들하고 아마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걸 무슨 지금 최고위원들이나 일반 당직자들하고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고립무원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야말로 왼팔 오른팔 이런 분들이 좀 다 잘려나간 상황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좀 상당히 좀 초조한 그런 순간일 것이고요. 예. 겉으로는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계속해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그런 심경의 반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제3자 뇌물 수수 이런 표현을 쓰면서 당당하면 가서 조사를 받고 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성남FC 후원금 의혹 네. 가장 큰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아마도 조영 원내대표가 한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예. 제3자 뇌물죄 구도는 맞습니다. 구도는 맞고 예전에 그 제3자 뇌물죄 처벌받은 우리 잘 알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닙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벌 기업에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그 재벌 기업은 최소원 씨가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 후원했다. 네. 그게 이제 제3자 뇌물죄의 구조죠. 예. 자신이 돈 한 푼도 받은 게 없어도 제3자에게 그와 같은 혜택을 주게 하고 그 사람 혜택을 주는 사람의 청탁을 들었다는 거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재명 시장이 예를 두산건설 등 여러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용도 변경을 해준다거나 네. 그런 걸 해주고 그 기업들은 성남FC에 후원을 했다. 광고비 명목으로 뭐든 간에. 예. 그게 제3자 뇌물죄의 구조적인 것은 맞는데 네. 핵심적인 건 바로 그 대가성인 거죠. 그 이재명 시장이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예. 그 청탁을 받고 그걸 들어주고 그 대신 그것은 성남FC에 그 기업은 후원을 했다. 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통상적인 시정의 일환이었다. 그건 이른바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시정에서는. 그런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은 그 기업뿐만이 아니고 여러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기업은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대가가 아니고 네. 호감의 표시로 후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조적인 겉으로 봐서는 구조적인 부분은 분명히 똑 떨어지지만 그 과연 그 속내에서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성이냐 네. 이 부분을 입증하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아, 이 당내에서는요, 이게 야당 탄압으로 절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또 체포 동의안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 민주당 분위기는 아마 전체적으로 지도부는 공식적인 입장이 그러니까 응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강한 것 같아요. 예. 아까 앞서 말씀드린 예. 대로 지금 검찰의 소환 이 통보 자체가 일종의 야당 대표에 대한 흠집 내기 예. 또 일종의 낙인 찍기 아. 뭐 그러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네. 어떠한 뭐 혐의가 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나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한 것 같지만 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이 이거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 지금 성남 FC를 비롯해서 뭐 백현동 개발이라든지 네. 또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예. 지금 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 예. 이래서 줄줄이 만약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소환장이 날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거부를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거대 야당의 그러니까 반칙과 특권처럼 예, 비칠 예, 수 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또 이 검찰이 만약에 체포 이거 영장을 만약에 발부받을 경우에는 이 국회가 회기 중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체포 특공도 있고요. 그렇죠. 불체포 예. 특권이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똘똘 뭉치면 그것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 것이냐. 예. 그거를 우려하는 당내의 목소리도 조금씩 세워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당내 목소리 이야기하셨으니까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 그리고 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목소리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야기 나누신 거예요? 아니면 뭔가 의사를 전달받으신 직접은 아니지만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다수 야당의 존재감이 그다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을 이렇게 탄압하는 것은 야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야당을 우습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선명하게 맞서야 된다. 저는 검찰에 당당히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검찰 소환에 응하는 것 자체가 저는 수사도 안 받는 그런 김건희 여사 같은 여권 인사들 이런 불공정 예. 오히려 더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처럼 의총 이런 거 좀 열지 말고 예. 출두해서 당당히 맞서야죠. 뭐 당내 여러 의견이 있고 주로 이제 지도부 의견은 좀 불응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아직 정확하게 자기 생각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의견은 사실은 양쪽 다 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불응으로 당당하게 맞섰느냐 아니면 응해서 출석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당당하게 맞섰느냐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은데 자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 뭐 아까 얘기한 두 부류 다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예. 개인적으로 의견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는 아마 당분간은 응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프레임 자체가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다는 게 분명히 지금 민주당 또 이 대표의 그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나가서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찍히면서 그야말로 뭐 범죄자 혐의를 덮어 씌우려는 그런 프레임에 뭐 응할 수 없다. 네. 이런 쪽으로 아마 더 크게 작용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분간은 예.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예산안 처리가 오늘 예산안 처리가 끝나고 네. 그다음에 현안도 없는데 또 자꾸 계속해서 뭐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이러면서 과거와 같은 또 방탄국회 프레임에 몰리면 그때 가서는 다시 판단해 보겠지만 예.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아마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무게중심이 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 차 교수님이 지금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사 받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성남 FC 후원금 의혹뿐만 아니라 지금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도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대장동 수사가 막히니까 성남 FC 과거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하고 네.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소환 통보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계속적으로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 봅니다. 예. 물론 지금 검찰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그러니까 지금 각 지층별로 이 지금 수사 주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지검도 그렇죠. 있고, 예. 성남 FC 같은 경우는 성남지청에서 하고 있는 성남지청. 것이고 그리고 대장동 개발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고 뭐 또 다른 또 변호사비 대납 같은 거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과연 이렇게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인가? 뭐 부분은 상당히 검사 동일체의 원칙 이제는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검하고 협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네.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렇지만 지금 일단 가벼운 혐의부터 먼저 해서 점점점 그러니까 지금 이 무게 중심을 높여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이런데 지금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정치적 탄압이 되나 나 불응할 거야라고 하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소환장이 날라올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심이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틀어도 문제 안 날 정도로 당당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 지금 당당하게 출두를 해서 예. 그 자리에서 오늘 했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대통령 가족은 왜 소환 조사 안 하느냐? 나는 이렇게 소환 조사해서 넣어놓는데 예, 예.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본인이 또 이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뭐 검찰에 출두를 한다 하더라도 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입 닫고 가만히 있다가 돌아오는 식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도 저는 하나의 돌파 방안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군요. 그러나 예. 또 제 생각하고 또 예. 당사자의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요, 오늘 김의겸 의원이요, 경남 그 지사 예. 시절에 경남 FC 후원금, 지원금 모금했었던 홍준표 대구시장을 거론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대구시장도 그럼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어떻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경남 FC도 있고 지금 성남 FC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 때문에 발끈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인데. 대구시장의 입장은 그건 거죠. 그러니까 성남 FC 후원금을 분명히 받은 건 사실인데 네. 본인이 경남도지사 할 때죠. 그렇지만 지금 이 이재명 대표하고는 경우가 다르다. 일단 규모 자체가 거기에 비하면 아주 적고 네. 그리고 순수한 지원금이다. 지금 이 성남 FC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의 혐의가 제3자 뇌물죄잖아요. 예, 제3자 뇌물죄는 일종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 부정한 청탁을 자기는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도나 시가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네. 이 시민구단, 도민구단에서의 그런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내는 지원금을 나는 받았을 뿐이다. 라는 것이 홍준표 시장의 주장이고 예, 예. 그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면 네. 김의겸 의원을 자신은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근데- 과연 예. 그것은 그러니까 이 홍준표 시장의 주장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과연 옳은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능력이 약간은 좀 모자란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동일 교수님께는 요거 여쭤보고 싶은데 홍준표 시장이요. 이재명 대표 사건이 박근혜 미르재단과 유사하다 이런 주장을 폈잖아요. 네. 뭐가 유사하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예. 그거죠. 미르재단 같은 경우는 미르재단이 아니고 좀 K 스포츠도 있고 예. 미르재단부터 미르재단 자체가 여러 그 재벌 그룹부터 후원을 받았잖아요. 네. 후원금으로. 근데 그 후원한 재벌 그룹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다는 거죠. 일종의 본인들의 네. 어떤 기업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예, 대해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걸 들어주고 그 형탁을 들어주니까 그 재벌 기업들은 최소원 씨가 설립한 재단에다가 후원을 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성남도 성남 FC에 후원한 기업들이 여러 네. 가지 민원성 청탁이 있었고 예. 예를 들면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고 이재명 시장이 그것을 들어주는 대가로 네. 그 기업들은 성남 FC에 후원을 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 부분은 검찰이 증거로서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뭐 묵시적 청탁이라는 게 얘기 있었지만 네. 분명하게 명시적 청탁이 있었어야 되고 그것이 부정한 청탁이고 단순한 어떤 그냥 시정에서 그냥 재량 범위 내에 있는 시장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지난번 보도에 따르면 두산건설에서 성남시에 보낸 공문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용도 변경을 해주면 성남 FC에 후원을 하겠다, 뭐 광고를 하겠다 예. 이렇게 있었다는 거니까 그것이 일종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홍준표 경남지사의 경우에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돈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네. 그런 대가성 청탁이 없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네. 성남 FC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궁금한 게 검찰이 지금 소환 통보를 한 차례 했잖아요. 지난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 소환 통보했을 때를 돌아보면 그때는 서면 조사를 지금 받고 그리고 이제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잖아요. 네. 예. 그런데 지금은 지금 한 번 소환 통보를 했고요. 만약에 응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소환 통보를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예. 검찰로서는 한 번 소환 통보했는데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무슨 뭐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서면 조사로 전환하거나 예.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 차례 소환 통보를 해보고 예. 그렇게 안 된다면 만약에 이제 혹시 그 과정에서 뭐 검찰 자신 있다면 서면 조사를 하고 네. 기소를 한다든가 할 수 예. 있고 아니면 뭐 그야말로 체포 동의안을 해서 네. 체포 동의안에서 국회에서 설사 예. 그것이 부결될 게 분명하더라도 일단 검찰로서는 그런 조처를 취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이야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제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예.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벌써 시한을 얼마나 넘겼습니까? 원래 12월 2일 아닙니까? 12월 2일 이죠. 예. 그런데 엄청나게 크게 쟁점이 있는 것 같았는데 어제 여야 합의한 내용 보니까요. 네. 법인세 1%포인트 인하, 예. 그리고 경찰국 예산 일부하고 그리고 지역 상품권, 예. 예, 그 일부 서로 조정한 것 정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예. 이렇게 오래 끌 사안이었습니까? 일단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 심의 자체가 대선 연장전이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윤석열 표 예산 네. 그리고 이재명 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느냐를 놓고 한쪽은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우리께 무조건 100%다 반영돼야 되지. 예. 또 한쪽은 우리는 정권을 빼앗겼지만 그래도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는 입법권을 우리가 쥐고 있잖아. 이것 때문에 둘이가 충돌이 됐던 것이고요. 만든 법을 기싸움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지키지 하나는 않는다는 겁니까? 예. 정체성의 또 이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지금 관련 예산 그러니까 부수 법안 중에 하나가 이 감시와 관련된 법안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낙수 효과,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지금 그러니까 초기업에 아니 대기업에 대한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에 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다고 한다면 그건 예. 초보자 감시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일종의 정체성 싸움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네. 여기다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집권했던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전국 주도권을 갖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용산의 입김이 아주 좀 강하게 작용되면서 네. 여야 원내대표의 이 자율적 협상의 이 공간이 좀 좁았던 거예요. 서로 남탓 공방만 하니까요. 사실은 12월 2일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서 12월 2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12월 2일 처리하는 거하고 지금 22일, 23일 처리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상은 예. 별 차이 없습니다. 왜요? 만약에 이제 예를 네. 들자면 우리 헌법에는 이제 한 달 전까지, 네. 30일 전까지 이렇게 우리가 보통 1월 1일부터 회계가 시작되잖아요. 예. 그래서 12월 2일 날이 시한인 겁니다. 미리 다 각 30일 부처마다 그 예산을 준비하고 어떻게 써야 예, 예. 될지도 다 계획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미 계획은 올라가 1월 있죠. 1일부터 이제 예, 가능한 계획은 빨리 예산에 집행을 다 들어가 해야 있는 되니까,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러나 예년에 늘 이제 뭐 갑자기 엄청난 무슨 새로운 예산이 된 건 아니니까 예.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업은 이제 준비를 할 것이고, 네. 그리고 1월 1일 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예. 사실상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얘기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이건 정체성 싸움이었고, 예. 특히 문제가 바로 이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하는 문제, 그 네. 예산 관련 예산, 그다음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이게 사실 뭐 600조 원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는 5억여 원밖에 안 되는데 네. 이거를 민주당에서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이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건 조직 자체를 예, 예. 그저 현 정부에서는 네. 이건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인데 깎을 수 없다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용산의 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뭐 용산의 힘이 작용한 거니까요. 예. 행안부 검찰국 경찰국 신설하는 문제하고 법무부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하는 문제하고 예. 지금 그걸 절반으로 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표 예산이 이제 그 지역 사랑 상품권 예. 그게 7천여억 원을 이 민주당에서 요구했는데 네. 그 절반 깎고 서로 절충을 했다고 합니다. 50%된 거죠. 근데 예. 그야말로 해가 넘어가거나 그런데요. 그러면, 예.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서 사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지연된 측면이 있잖아요. 네. 예. 그건 이제 연기했었으니까 지연됐는데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그럴 거예요. 그게 별 크게 민주당에서 그에 대해서 의식을 안 했던 게 네. 우리가 이제 연장하면 되지 뭐 아마 생각했을 예. 겁니다. 아마 그거 지금 이제 끝나고 나면 40일이었으니까 이제 완료가 되겠죠. 그러면 아마 한 달 정도나 보름 정도로서 지역 시간 연장하고 계속 네. 할 겁니다 아마.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마음이 얼마나 급한데 빨리 그렇죠. 진상규명이 돼야 하는데 네. 좀 여야가 좀 더 서둘러야 됐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열어서 당원 투표 100%로 새 대표 뽑는 당원 개정안 오늘 이제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또 결선 투표도 네. 도입이 되고요. 예.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당원 100%로 투표해서 당 대표를 뽑는 게 차기 총선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죠. 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네. 전망하세요? 바로 그런 측면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번에 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원 수가 거의 100만 명이 육박하기 때문에 당심이 이꼴 민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꼭 그대로 일치한다는 법은 없는 것이거든요. 네. 오히려 당내의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 의견만 통해서 자기 당 대표를 뽑는 것 자체가 네. 자칫 잘못하면 외연 확장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민심하고 약간 결이 다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의 당명이 갖고 있는 또 모순인 것이죠. 국민의힘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의 선택이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네. 결국 이게 당원의 힘이 된 거 아니냐? 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이 전대루의 사실은 용산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윤석열의 힘 아닐까? 예. 라고 상당히 좀 비아그리는 시선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네.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번 전대루 릴 자체가 뭐 김우 의원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유승민 포비아다. 유승민 공포증이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유승민 포비아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민심 포비아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예.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차기 총선에 결코 도움이 되는 쪽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개인적 판단입니다. 네, 노동일 교수님 생각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자, 원래는 국민 여론 30%가 들어갔잖아요. 여론조사 30%가요. 근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이게 당 대표를 뽑는 경선 전대기 때문에 당원 100%도 해도 괜찮고 그게 맞다라는 게 지금 지도부 입장 아니에요, 국민의힘. 근데 내후년 총선에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의견은 분분한 것 같거든요. 전 대표가 누구냐가 내년 총선에 무슨 결정적 영향을 끼치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가서 공천 문제 또 윤 대통령의 지지율 예. 또 정부 여당이 그때까지 어떤 개혁 작업을 어떻게 해내느냐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그때까지 계속될 것이냐 그런 변수가 작용하지 예. 이번에 선출되는 대표가 물론 영향은 있겠죠. 네.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것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어 보이지만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예. 원칙적으로 이 문제는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 예, 선택의 예. 문제. 그리고 이제 그 뭐 선진 정치에서 후퇴했다 그러는데 그럼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선진 정치냐?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선진 정치라고 얘기하는 잘 아시지만 네. 미국에서는 이런 그야말로 공직선거를 뽑고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도 네. 당내 당원들만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네, 네. 뭐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부르든지 뭐 코커스라고 부르든지 네. 당연히 당원들만 합니다. 거기다가 예. 이제 중도층 이른바 무당파 예. 그만 반영하지 다른 당을 지지하는 사람까지 거기 들어와서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히려 원칙적으로 따지면 원론적으로 따지면 이론적으로 예. 따지면 원칙으로 돌아간 것이고 네. 이게 무슨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진 정치 후퇴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내년 3월 8일 아마 전대가 열릴 것 같은데 한 2달여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당원 100% 투표기 때문에 그래도 윤심을 얻어야 당 대표가 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렇다고 보세요? 뭐 저는 뭐 상당히 그 일리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예. 대로 이번에 전대 룰 자체가 바뀐 것이 결국은 지금 특정인 한 명, 그 사람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유승민 전 의원이라고 한다면 유승민 전 의원이 소위 말하는 비윤을 넘어서 지금 거의 반윤의 정치적 각종 포지션을 갖고 있잖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여야 민주당 지지층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그렇죠. 유승민 그렇죠. 전 그러니까 의원이 기존의 룰대로 7대3 예. 정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유승민 전 의원이 상당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유승민 의원을 제끼기 위한 일종의 이게 특정인을 겨냥한 전대룰 변경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상당히 또 일리가 있어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경원 전 의원은 또 다른 이야기 하던데요. 나경원 전 의원은 내가 지난번 전대 때는 당원 투표 1등했다고. 예. 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민심에서는 졌죠. 상당히 그때 한 30% 정도 차이가 났나요? 이준석 그래서 이준석 대표하고요? 대표. 예. 그래서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친윤계라고 이야기하는 윤핵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류들의 생각은 네. 그러한 상황 자체가 또다시 벌어지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대통령하고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정치적 결이 다른 사람이 나올 경우에는 네. 상당히 국정운영뿐만 아니라 2016년에 옥새 파동 플러스 알파 이상의 사건도 있을 수 있겠다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앞서 애초 먼저 질문하셨던 네. 그 윤심의 작용이 바로 그 때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이른바 친윤
지금 주자들 가운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우 2마리 보여도 새우, 절대 고래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 나왔던 그 해산물 그 이야기를 예. 또 비슷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지지하는 유승민 대표가 네. 여론조사 지지 높으니까 고래 아니겠느냐? 예. 왜 고래를 배제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할 텐데 네. 저는 뭐 국민의힘 뭘 용어하고 싶은 게 전혀 없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여론조사 나오는 건 분명히 네. 민주당 지지층이 유승민 대표를 선호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왜 그러겠습니까? 유승민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이 막 쇄신이 되고 개혁이 되고 잘 나갈 거라고 그래서 지지하겠습니까? 더 큰 분란이 일어나고 예. 더 내분이 커지고 예. 그럼으로써 엉망이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 아니 반드시 아니지만 않습니까? 그 예.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우리 첫 번째 정치가 잘 분명히. 되기를 위해서 또 그럼 뭐 그런 분들이 그건 계시겠죠. 너무나 좋은 예. 거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네, 얘기 보면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또 한 가지 국민의힘 당원들 정말로 당원들 생각은 뭐겠습니까? 어떤 대표가 되길 원하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윤석열 대통령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얘기밖에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대표가 되길 원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걸 좀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하는데 예. 설사 그런 룰 개정이 유승민 전 대표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도 국민의힘이 선택한 거죠, 그거를. 예. 그거는 예.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예. 이재명 대표라는 데서 비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걸 좋다 그러다가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이재명 대신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쓴소리라고 얘기하면 그 입에는 써도 몸에는 좋은 그게 이제 쓴소리 아닙니까? 근데 그건 쓴소리가 아니고 네. 밑도 끝도 없는 비난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당원으로서 대표하는 당 대표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당원들이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당원 개정이 뭐 잘못됐다, 특정이 배제하는 걸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예. 정우편한 게 열심히 듣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우편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